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실 때요. 그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죠. 오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공해주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25년 사회처 기출문제 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네,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냥 답만 딱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들이 진짜 어떤 핵심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실히 알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게 사실 시험의 방향을 알려주는 뭐랄까 가장 좋은 나침판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8문제가 전기기기, 또 전기 이론, 설비 기준까지 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문제가 딱 요구하는 그 핵심 개념,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요. 또 관련된 원리까지 확실하게 다지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실제 전기 현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동기전동기에 관한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보기가 1.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2.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3. 부하가 변동하여도 속도는 일정하다. 4.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근데 보기 2번하고 4번이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동기전동기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역률 조정,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특징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동기전동기를 다른 전동기들이랑 딱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해서요. 계통의 역률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도 실제로 쓰입니다. 따라서 2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건 명백히 틀린 설명이죠. 네, 블록의 설명에도 잘 나와 있듯이 동기전동기는 1. 스스로는 기동을 못해서 별도 기동장치가 필요하고 또 3. 부하가 변해도 그 전격 주파수랑 극수로 딱 정해진 동기속도, NS라고 하죠. 이걸로 일정하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4. 역률 조정에 감행하다. 효율도 좋고요. 이 점들을 그냥 한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역률 조정이 가능해서 전력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는 데도 쓰인다니. 이게 그냥 단순한 전동기 특징이 아니었네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군요. 그럼 이어서 이번 문제도 보니까 동기기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상 동기기에 제동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하고 물었어요. 1. 출력 증가. 2. 효율 증가. 3. 역률 개선. 4. 난조 방지. 여기서 난조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리고 왜 제동관선이 필요할까요? 이거 모든 전동기에 다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난조, 영어로는 헌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동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하가 갑자기 확 변하거나 아니면 전력 계통에 어떤 외란이 생겼을 때 동기기의 회전자가 그 정상적인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떨 땐 좀 빨라졌다가 어떨 땐 느려졌다가 하면서 불안정하게 막 진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 왜 시계추 흔들리는 거 생각하시면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난조가 너무 심해지면 동기기가 탈조라고 해서 아예 동기 상태를 벗어나 버려서 운전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제동권선은 바로 이 난조를 방지하고 기기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난조가 생길 때 회전자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그 변화 때문에 제동권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가 진동을 억제하는 토크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원리죠. 약간 자전거 바퀴 막 흔들릴 때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는 느낌? 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난조 방지입니다. 출력이나 효율, 역률 개선에 간접적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주된 설치 목적은 단연코 난조 방지예요. 아하, 동기기만의 특징인 일정한 속도.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난조라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딱 잡아주는 게 제동권선이군요. 와, 1번 문제의 특징, 일정 속도 하고 2번 문제의 안정장치, 제동권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네요. 동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력과 관련된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정전 흡인력은 가한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보기는 1, 2, 3,
3, 12, 4, 32입니다. 이거는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정전 흡인력, 그러니까 평행한 두 도체판 사이에 전압을 딱 걸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 F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힘은 F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A VD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다들 아시죠? 여기서 V가 전압, D는 극판 간 거리, A는 면적,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진공 유전율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다면 이 공식에서 힘 F는 전압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입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힘은 4배, 3배가 되면 9배로 확 커지는 거죠. F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A VD의 제곱. 네,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V의 제곱, 이 관계를 확실히 아는 게 핵심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5번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쿨롱의 법칙 문제 말이죠. 5번입니다. 진공 중에 10µc와 20µc의 점전화를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N은? 하고 물었어요. 이건 이제 직접 계산을 해야 하네요. 아까 3번은 그냥 전압과 힘의 관계만 물었다면 이번엔 실제 힘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쿨롱의 법칙 공식을 써야 할 텐데 계산할 때 특히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단위 변환이나 상수값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공귀한 법칙을 주셨네요. 쿨롱의 법칙 F 이퀄 K Q1 Q2 R 제곱, 이걸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말씀하신 단위 변환입니다. 맞아요. 공식에 쓰는 전하량 Q의 기본 단위는 쿨롱 C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쿨롱 뮤C로 줬죠. 이 마이크로 뮤, 이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의미하니까 10뮤C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C, 20뮤C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C로 반드시 변환해서 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K는 쿨롱 상수, 진공에서는 약 9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C제곱이고 R은 거리, 1m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그럼 값을 대입하면 F 이퀄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걸 1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딱 1.8 뉴턴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1.8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변환, 그리고 상수 K가 9x 곱하기 10의 9제곱, 이거 정확히 적용하는 연습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역시 단위 변환이 관건이었군요. 10뮤C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C. 네,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거,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것도요. 계산 과정 자체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약속들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기본적인 회로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5오매 저항 4개, 10오매 저항 3개, 100오매 저항 1개를 전부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저항 ohm은, 이건 뭐 전기 이론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만큼 실수 없이 딱 풀어야 하는 문제 같아요. 직렬, 연결이라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각 저항값을 그냥 전부 더하면 됩니다. 쉽죠? 가끔 병렬 연결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5옴짜리 4개 더하기 10옴짜리 3개 더하기 100옴짜리 1개니까 20옴 플러스 30옴 플러스 100옴 하면 150옴이네요. 정답은 3번 150옴이죠. 문제에서 준 저항 개수 정확히 곱하고 마지막에 덧셈할 때 실수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해 보여도 시험 때는 긴장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20 더하기 30 더하기 100은 150옴. 네, 직렬은 그냥 더한다. 이건 진짜 확실히 챙겨가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자, 다음은 에너지와 열량 변환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3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20V에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전력 킬로와트하고 시간 H가 주어졌고 열량 킬로칼로리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220V라는 정보는 왜 준 걸까요? 이것도 계산에 필요한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함정이 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문제에서 이미 전열기의 전력이 3kW라고 명확하게 주어졌잖아요. 따라서 열량을 계산하는데 전압 정보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력 대신에 전류값이 주어졌다면 그때는 전압을 이용해서 P equal VI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계산해야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전력값이 바로 주어졌으니까 전압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핵심은 전력량 WH 또는 킬로와트아워와 열량 킬로칼로리 사이의 변환 관계를 아는 겁니다. 바로 1kWh 이꼴 860kcal라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죠. 이거 꼭 외우셔야 해요. 문제에서 전력은 3kW와 시간은 1시간이니까 소비된 전력량은 3kWh 곱하기 1H, 즉 3kWh입니다. 이걸 열량으로 환산하면 3kWh 곱하기 860kcal 하베카워 해서 2580kcal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580이죠. 아하, 1kWh는 860kcal. 이 변환 상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전력량 3kWh에 바로 곱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네요. 전압은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준 정보였군요. 아, 이런 함정들 잘 피해가야겠습니다. 이제 설비 관련 문제로 가볼까요? 7번입니다. 7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이런 블로그 자료를 다시 보니까 문제는 다음 중 버스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거였네요. 보기가 1. 트롤리 버스 덕트, 2. 플러그인 버스 덕트, 3. 케이블탭 버스 덕트, 4. 피더 버스 덕트. 버스 덕트에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이 종류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구분해서 쓰는 용어들인가요? 네, 버스 덕트는 주로 대용량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 것, 예를 들면 공장이나 큰 빌딩 같은 곳에서 전선 대신 사용하는 배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으로 된 덕트, 그러니까 통로, 안에 절연된 도체를 넣어서 만든 시스템이죠. 이게 전선으로 하는 것보다 시공도 좀 간편하고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하기도 쉽고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종류들은 실제로 그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현장에서도요. 1번 트롤리 버스 덕트는 이렇게 이동하는 기계, 크레인 같은 거에 전원을 공급할 때 쓰고요. 2번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중간중간에 부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속구가 마련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4번 피더 버스 덕트는 주로 간선, 그러니까 전력을 분배 지점까지 쭉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하지만 3번 케이블탭 버스 덕트라는 건 일반적인 버스 덕트의 표준 분류 명칭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설비 종류 문제는 어느 정도 명칭하고 용도를 좀 암기해 두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네. 아, 트롤리, 플러그인, 피더는 실제 용도에 따른 분류고 케이블탭은 표준 분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전자기력에 관한 기본 원리를 묻고 있네요. 8번. 평행한 두 도선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보기 1. 서로 끌어당긴다. 2. 서로 밀어낸다. 3. 서로 밀어냈다 끌어당긴다. 4.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전류의 방향이 핵심 키워드겠군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힘이 발생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자기력, 특히 앙페르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전류의 방향이에요. 두 평행한 도선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반대로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죠. 이거 오른나사 법칙으로 자기장 방향 그려보고 또 플레밍의 웰손 법칙으로 힘의 방향 따져보면 이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전류 방향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서로 끌어당긴다 입니다. 같은 방향이면 인력, 흡인력, 반대 방향이면 청력, 반발력. 아주 명쾌한 규칙이네요.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25년 4회차 기출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동기기의 특징과 안정성 Q1, Q2부터 시작해서 정전기력과 쿨롱 법칙 Q3, Q5, 기본적인 직렬회로 계산 Q4, 에너지 변환 Q6, 전기 설비의 종류 Q7, 그리고 전자기력의 기본 원리 Q8까지. 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다뤘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문제들이 뭐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전기 기능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출 지식들이에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의 답을 하는 걸 넘어서 각 문제에 담겨 있는 그 핵심 원리,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동기기 동작 원리라던가 난조 방지 메커니즘, 또 쿨롱의 법칙과 단위의 중요성, 그리고 1kWh는 860kcal라는 에너지 변환 상수, 직렬 병렬 회로 계산법, 전류 방향에 따른 힘의 작용 같은 이런 기본 원리들이죠. 이런 기초들이 정말 탄탄해야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좀 변형되거나 응용돼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자료 다시 보실 때도 이런 원리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막막할 때가 많은데 오늘처럼 기출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서 관련된 개념까지 확실히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계산 문제에서 단위 실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용어들 막 헷갈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이네요. 전기기능사 시험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 과정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동기기, 저항, 도성 같이 개별적인 요소들 그리고 법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때는 과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스마트폰 충전기 안에서는 오늘 다룬 뭐 정전 용량 개념이라든가 전력 변환, 어쩌면 아주 작은 규모의 제어회로 원리들이 대체 어떻게 얽혀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홍은 도시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 거대한 전력망에서는 동기발전기의 안정성 문제, 난조 방지 같은 거요. 송전선로에서의 전자기력, 또 전력 손실, 열발생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개별 공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요. 이 기본 원리들이 실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이 어쩌면 학습에 더 깊은 의미와 또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배운 이런 지식 조각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지 상상해 보는 것 그 자체로도 공부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